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뭘 할 거냐면요. 그 유튜버에서 티어 메이커라고 많이 해요. 보통 보면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도 하고 아니면은 뭐 약간 순위 정하기 네, 개인적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성형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긴 할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코성형 학회를 가봐도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게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맞아요. 개인적인 사견이 좀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코 성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코예요. 코. 저 까만 선이 우리의 코라고 보고. 코의 옆모습이고 재료로 이제 그렇죠. 쓸 건데. 그래서 크게 이제 보통 보면은 콧대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지지대를 이루는 것, 그다음에 코끝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순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긴 세 개. 할 거거든요. 그거마다 이제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요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요게 뭔가요? 뭔지 알아요? 일자 실리콘. 일자 실리콘입니다. 이게 15년, 10년 전에는 굉장히 성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네. 거의 이제 코 수술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L자 실리콘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다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끝내요. 이게 제일 장점은 뭐냐면은 코의 구조물을 그렇게까지 많이 해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고를 다시 분리하거나 내릴 필요가 없이 실리콘만 삽입하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수술 시간도 빠르고 덜 침습적이라서 많이 사용은 됐지만 이게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코끝 쪽이 피부가 저 L자 실리콘이 들어가면 코끝 피부가 점점 얇아져요. 네. 얇아지다 못해 문제가 생기면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근데 수술한 의사도 무서워요. 일단 요즘 정리를 하면 수술이 간편하지만 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잘 안 쓰는 재료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요즘에는 사실 옛날보다는 좀 더 환자들의 취향이 디테일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세 가지를 한 번에 만들면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렵죠. 맞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요거는 뒤에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덜 사용하는 덜 사용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할 때 쓰고 싶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쵸? 맞아요. 네. 옛날에 물론 L자 실리콘을 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코를 갈아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천드리는 재료는 아닙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콧대를 이루는 재료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해볼 건데요. 두 번째 재료는 뭐냐면요,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실리콘은 자기가 들어갈 방을 이렇게 만듭니다. 흔히 말해서 피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피막이 이게 형성이 크게 되거나 딱 안 맞게 돼버리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움직인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코가 떠 있다거나 빈 공간이 생기면 그쪽에 물이 차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어텍스라는 거는 살을 이렇게 딱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안 움직입니다. 맞아요. 안 움직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염증 가능성이 실리콘보다 적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왜 안 쓰냐면은 왜 안 쓰죠?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고어텍스는 표면이 약간 사포 같은 우둘두둘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고어텍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리콘처럼 통짜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 겹겹이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층 한 층씩. 저는 재수술할 때 겹겹이 넣는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고어텍스를 제거를 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얇아져서 제거 후에 이제 다시 실리콘으로 수술을 할 때 쉽게 말해서 비쳐 보이는 경우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얇아지면 실리콘이 비추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제거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첫 수술에 그냥 완벽하게 딱 잘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이제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모양불만족인데, 모양불만족으로 수술을 할 때 술 후 결과가 그 전에 실리콘으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좋을 수도 있어요. 어느 티어 정도로 가야 될까요? C. 저도 C 동감합니다. C일 것 같아. 네, 다음 재료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인조진피 인조진피예요. 중에 콧대에 쓰는 인조진피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떨 때 많이 쓰시나요? 저게 이제 진피라고 하는 건 이제 피부죠. 말 그대로 피부인데 상품화돼서 나온 거예요. 인조 피부를 콧대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콧대 모양으로 나온 건데, 보통 보형물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쓰거나
또 하나는 굳이 보형물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라인 정돈이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고어텍스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을 때 피부가 조직 손상이 심하다 이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피, 일종의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수술 후에 만들어 놓은 모양과 회복이 됐을 때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수술했을 때는 이 정도의 높이를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흡수됩니다. 수술 후 롱텀, 긴 시간 예후를 볼 때 모양 변화가 조금 아쉬워서 보통은 실리콘과 같이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거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네, 이제 어머니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전에 고어텍스를 썼거나 아니면 이전 재수술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얇아져가지고 조금 너무 약간 분필처럼 비쳐 보인다 할 때는 이불처럼 덮어주는 거를 실리콘이랑 같이 병행해서 쓰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불 덮는 용으로는 괜찮다. 이 정도 넣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정도면 좋죠. 네. 근데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이불 덮는다고 인조진피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자가진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더 어려운 게 인조진피의 장점은 매끈매끈해요. 근데 자가진피는 되게 울퉁불퉁해요. 이 피부가 얇아지는데 자가진피를 넣어버리면 더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실리콘 위에 피부가 얇아졌을 때 쓸 때는 인조진피 쓰는 거를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조진피라고 하면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거부감이 들 수도 나고 있고.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재료는 콧대에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죠. 실리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L자 실리콘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 게 L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부분을 다 한다고 하면은 요건 말 그대로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재료의 특성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모양과 부작용의 위험성을 그나마 둘 다 가장 적절히 충족시키지 않나. 일단 제일 큰 장점은 모양 잡기가 제일 좋다는 거죠. 미용적 목적에 있어서는 제일 부합하는 재료인 것 같고, 그렇지만 당연히 부작용의 위험성은 있어요. 굉장히 적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을 저는 선호하는 이유가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진짜 최악의 경우라도 빼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아까 이제 그 고어텍스랑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드린 게 이게 피막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피막을 만들고 좀 움직이면서 염증에 좀 취약하다. 라는 건데 이 피막을 만드는 것 자체가 흉쇄살이 막 많이 잡히고 단단해지면 그게 구축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설명드릴 때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한 재료는 없다. 재료공학 박사님들께서 더 좋은 재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콧대 재료이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두면서 A 정도. 다음 재료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뭐냐면요, 자가진피입니다. 근데 자가진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도 쓸 수가 있고요, 초록색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피라고 하면 우리가 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측두근막에서도 근막을 뗄 수도 있고요, 뭐 흔히 말해서 귀뒤 진피도 뗄 수 있고, 코끝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귀 뒤에서 주로 쓰죠, 우리는. 그래, 귀 뒤에서 주로 쓰고, 이거를 이제 초록색에 썼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초록색에서 장점은 일단은 코끝이 너무 뾰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끝을, 저는 이제 우산은 텐트 치는 걸로 계속 설명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얇고 그런 친구들인데 코를 높이 해달래요. 그럼 이렇게 높이다 보면은 엄청 뾰족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뾰족한 게 인위적에서 싫을 수도 있고 얼굴에 안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귀여운 걸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인조진피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어떻게 폭신폭신하면서 동글동글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텐트의 위에 이렇게 가장자리 안에 커버를 좀 대는 거지. 커버를 이렇게 좀 대준다고 해줬나? 그런 느낌으로는 저는 좋아합니다. 구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통칭해서 진피라고 써볼게요. 너희 둘의 생각은 콧대 재료로는 조금 모양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 콧대 재료로는 한 B 정도? 근데 코끝에 썼을 때는 조금 꺼지긴 하지만 그래도 코끝 재료로는 되게 훌륭해요. 코끝 재료는 되게 훌륭한 것 같아서 한 요 정도? 최종적으로 B 정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콧대 재료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귀염골입니다.
일단 이제 저 그림의 파란색 부분, 스트러트 부분을 이제 슬슬 얘기할 수 이제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형학회가도요, 이 귀여운골로 초록색만 쓰시는 분이 있고요, 귀여운골로 파란색까지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두 분이 엄청 논쟁을 많이 하십니다. 다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네, 근데 저희 성형외과랑 저희 원장의 입장으로 설명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귀여운골로는 파란색은 안 써요. 초록색으로는 많이 아주 쓰죠. 좋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재료고 초록색, 파란색 부분 왜 자이클로 하게 됐냐면은 초록색 부분에서 L자 실리콘이 튀어나오거나 이쪽이 이제 이물질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이클로 하면 좀 보호막이 되니까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여운골을 많이 씁니다. 실리콘이 L자가 들어가 있으면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는 계속 실리콘이 압력을 주면서 피부에 계속 자극을 줘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는 건데 내 연골이 덮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 안 뚫고 나와요. 보통 이제 초록색으로 쓰는 연골이 이제 자기걸로 쓴다고 했을 때 비중격 연골이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귀여운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귀여운골 팁이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높이감도 있고 별 비치는 느낌, 그리고 약간 또 카빙도 잘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이제 있어서 초록색 끝, 그러니까 올려주는 연골로는 아주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파란색 부분도 쓸 수도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네. 귀연골로 파란색을 만들기에는 조금 약하다. 조금 약해요. 네. 근데 귀여운골로 파란색을 해서 잘 수술 맞아요. 잘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너무 쫄보 같나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성형학회 가도 계속 그걸로 맞아. 얘기를 많이 하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초록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갑니다. 네, 그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만들지도 않고요. 그다음 모양도 재료로는 높이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모양도 예쁘다. 맞아요. 저희 개인적인 초록색 쪽에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귀는 만져보면 특성이 좀 말랑말랑하거든요. 네. 비중격은 쟤보다는 좀 딱딱해요. 맞아요. 그래서 코끝에 만졌을 때 얘는 아무리 뾰족하게 좀 올려도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네. 있어서 우리 몸에 연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귀연골이 있고요. 귀연골이랑 코연골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골이 있죠. 비중격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늑연골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겉모양 자체는 코연골이랑 연계되는 같은 연골을 써주면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럽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는 아주 좋은 재료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일단 S에 돌려줄게요. 오케이. 자, 다음 재료는 이거는 기증 늑연골인가요? 기증 늑연골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그냥 기증받은 갈비에 있는 연골이에요. 내 걸 떼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갈비 연골을 이제 약품 처리를 해서 면역 반응이 제거돼 상품화돼서 나오는 일종의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파란색으로 쓰죠. 제 문제점은 환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흔히 말해서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거부감은 기증 늑연골이 부작용을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킨다.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단호하게 설명드리는 게 이것도 뭐 물론 100% 완벽한 재료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염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구축을 증가시키지는 않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콧대에 들어가는 실리콘이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논문에서도 많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논문에 나와 있는 게 100% 뭐 우리가 정서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논문에서 기증 늑연골이나 자가 늑연골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상태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단점 뭐냐면은 이게 아주 드물게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몸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재수술 들어가서 보면은 아예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기증 늑연골 같은 경우는 보통 파란색이 쓰잖아요. 파란색 재료로 제일 많이 쓰는 거 1번은 비중격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비중격 연골을 쓸 수 있으면은 기증 늑연골을 쓰자고 해요. 왜냐하면은 비중격이 동양 사람들은 작고 약하고 휘어있거나 세우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비중격으로 세우고 한쪽을 기증 늑연골로 세우면 보상이 되는 거죠. 비중격이 약한 힘은 기증 늑연골이 좀 버텨주고, 기증 늑연골이 만약에 흡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비중격이 좀 버텨주게,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면은 저는 아주 쓰기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비중격을 이전에 수술을 썼다 라고 하면은 비중격은 재활용하면요 엄청 약해서 파란색으로 못 써요. 양쪽 다 기증 늑연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술한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흡수가 돼 버리면은 완전히 내가 만든 코가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는 기증 늑연골 말고 자가 늑연골이나 이런 걸로 넘어갑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저는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첫 수술에 있어서는 기증 늑연골은
S까지 가도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라고 했을 때는 결점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흡수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중격이 약하거나 없거나 재수술일 경우에는 잘 못 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로 좀 내리는 내려야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쪽을 기증의용으로 세운다고 무조건 쳐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수술했어요. 만약에 10년을 딱 팔로우 했을 때 어떤 이제 재료가 제일 모양을 유지되고 했을까 봤을 때는 이제 첫 수술에서는 비중격이 약한 힘을 받쳐주는 데는 아주 좋다. 재수술에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 위가 있다는 느낌에서 A로 좀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증능의 단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증하신 분들에 따라 상태가 좀 너무 다릅니다. 아 맞아요. 이게 기증받은 연골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누가 기증하셨는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업체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늑연골 상태를 보면 어떤 거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어떤 거는 이거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의 연골인 것 같다. 네. 이런 거는 약간 약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요, 제가 그 잡는 거 귀신입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좋은 재료다. 좋은 재료예요. 근데 약간 단점은 도너 이제 기증자에 따라서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아주 드물게 흡수가 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흡수 자체가 아주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재료 이건 뭐죠? 자가늑연. 자가늑연골.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이제 내 거 떼는 거죠. 갈비뼈에 붙어 있는 연골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걸 보면 갈비뼈를 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져지는 뼈 부분은 여기 이 회색 부분이 뼈 부분이고요. 여기 빨간 부분들 있죠. 이게 다 늑연골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떼는 부분은 한 뭐 요 정도 거에서 이제 뭐 선택해서 떼게 되는데 이쯤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이제 채취를 합니다. 제일 이거의 단점이라고 할 거 하나는 그 뗀 자리 흉터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재료는 너무 좋아. 뗐을 때 통증 정도? 그거 외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가늑연골의 단점 중에 하나를 그 마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의 방법으로 안 유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서 하고, 그거 말고는 일단 염증의 위험성 적고요. 뭐 내 재료니까 내 몸에서 안 맞는 건 없을 거고, 기증늑처럼 흡수되는 문제 겪어본 적 없고, 단점이라고 하면 그냥 흉터 남는 거.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흉터랑 통증인데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너무 홍보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절개선 굉장히 작게 났습니다. 늑연골을 뗐을 때 이 안에가 뭐 있죠? 뭐가 있나요, 비디님? 폐요, 폐요. 그렇죠, 폐가 있죠. 말 그대로 늑연골이나 이제 갈비뼈는 이걸 보호하려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떼는데 리스크가 있어요.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좀 쌓여야 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이 와핑 양상을 처리하는 거, 그것도 굉장한 노하우가 저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특히 재수술이다. 재수술인데 이전에 비중격을 썼다. 저는 이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S예요, 이거는. S입니다. 저 파란 부분을 튼튼하게 세우는 재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늑연골 쓰면 코 너무 딱딱해지지 않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만큼 코의 모양을 확실하게 잡아놓을 수 있는 것도 맞고. 이게 딱딱하다는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요, 안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비중격 연장술을 활용한 수술의 경우에는 안 쳐지는 게 1번입니다. 모양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적죠. 적고 모양도 확실하게 나오고 처짐도 적고 원하는 모양을 제일 만들기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료는 비중격 연골입니다. 비중격 연골은 코 안에 있는 연골이죠. 이렇게 그냥 만지면 돼.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엄지랑 검지를 집어넣고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 만져보면 가운데 약간 피디님 없을 건데 왜 자꾸 만지시는 책받침 맞아요. 너는 없어. 없나요? 우리가 이제 비중격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이렇게 무너지겠죠. 이거를 남겨놓는 거리가 있어요. 이게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에 나옵니다. 맞아. 몇 미리를 남겨놔야 되는 거야. 맞아. 저는 동양인은 좀 더 남겨야 된다고 해요. 이제 서양인들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조금 남겨도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데, 재수술 들어갔을 때 이거를 말 그대로 진짜 조금 남겨놓으면요, 여기가 흐물흐물해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비중격은 여기 뒷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입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요 부분은. 이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거기를 뗀 게
저거죠. 좀 작게 떼지긴 한 것 같습니다. 저게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너무 약한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만약에 첫 수술이다. 근데 비중격 양이 많고 튼튼하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저도 수술도 빨리 끝낼 수 있고요. 그럼요. 기능 비용을 깎아가지고 옆에서 안 돼도 되고요. 튼튼하면 잘 써 있고 자기 걸로 했고 문제 생길 거 없고 땡큐입니다. 근데 거의 동양인들의 코는 작고 많이 높여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길이적으로 부족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튼튼하면서 부족한 거 거기서 오는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진짜로. 백인 코 성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해요. 그렇죠. 일단 비중격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비중격인가 뼈인가? 싶을 정도 튼튼하게 나옵니다. 맞아요. 저걸로만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지만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일단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중격 같은 경우는 초록색에도 쓸 수 있고 파란색에도 쓸 수 맞아요.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재료지만 동양인에선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한 A 정도? A 정도로 해서 내릴게요. 비중격이 많으면요 귀도 안 떠도 됩니다. 어. 초록색도 만들 수 있어요. 기증늑연골에 두 개 같이 옆에 두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저는 좋다고 보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좀 애매한데 저게 많다면 아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재료적으로 보면 재료만 보면 S. 자, 다음 거는 이제 요즘 환자들은 이 다음 두 개에 대해서는 별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익숙합니다. 매드포어는 뭐냐면 그냥 완전 인조 재료인데 인공뼈? 인공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인공뼈는 아닌데요. 맞아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인공뼈라고 설명하시는 병원들이 많은 것 같고 이거는 왜 뼈라고 설명드리냐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흡수가 안 돼요. 살아남아요 얘는. 그냥- 여기 살아남아서 여기 구멍이 보이시나요? 조그마한 거? 여기로 조직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딱 서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쭉 설명드렸던 뭐 파란색에 쓰는 재료 있잖아요. 그 어느 것보다 얇지만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강도가 너무 세서 쉽게 텐트를 제가 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텐트가 이렇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피부가 얇아져 있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뚫고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많이 쓰는 재료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비중격으로만 수술을 하신 줄 아는 환자분들 중에 꽤 많이 매드포어가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지 않으면요 생각보다 제거도 쉽고 재수술하기는 저는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좋아요. 재료는 설명 안 드립니다. 일단 사실 저걸 썼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코들이 있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요. 텐트를 친다고 했잖아요. 텐트를 두꺼운 기둥으로 치면 안 뾰족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일 얇고 튼튼해요. 얇게 올리니까 더 똑같은 높이를 높였을 때 더 뾰족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보코의 장점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예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외국분 환자 중에는 저걸 아시고 매드포로 수술해달라고 그러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태국분이나 이런 피부가 되게 두꺼우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매드포로 해달라고 그래서 하셨던 분도 있어요. 뭐 문제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너무 치명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요새 잘 안 쓰는 네. 추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쓰는 용도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일 치명적인 부작용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피부를 안 뚫고 나오는 부분에는 그래도 보조적으로는 써도 되죠. 못 쓰는 건 아니다. 근데 워낙 요즘 환자분들이 매드포어를 쓰면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너무 들으셔서 인식이 안 좋아서 아예 거의 못 쓰는 상황입니다. 나는 D. D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치명적이다. 너무 맞아요. 치명적이다. 다음 재료는 뭐죠? 다음 재료는 메쉬. 메쉬입니다. 메쉬를 설명드리면요. 요것도 요거 같은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죠. 요걸로 자라 들어갑니다, 살이. 근데 이거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뭐라고 그랬죠? 뚫고 나오는. 그렇죠. 약간 덜 뚫고 나오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요. 메쉬는 우리가 수술할 때 녹는 실 쓰잖아요. 그 녹는 실이랑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코 안에 있으면서 딱딱하게 버티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흡수돼서 없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매드포보다는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흡수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약해져요. 보통 메쉬로 첫 수술을 하시는 분들 3년째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흡수되면서 낮아져요. 모양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힘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힘은 부족한데 약간 이것도 매드포랑 뭐 비슷한 맥락인데 소량을 그냥 굉장히 보조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파란색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이걸로 기둥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기둥을 세우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메쉬 같은 종류 적응증을 볼 때 안에 비중격이 너무 많이 휘어 있다. 그럴 때는 요거는 되게 잘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써줘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지만 이거를 내가 세우는 건물에 메인 기둥으로 쓰죠. 지주목으로는 쓰면 안 된다라는 지론입니다. 그래서 D를 보낸 이유가 알겠네요. 이거 C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얘가 한 C 정도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대구원은 뭐냐면요. 알로덤. 포크세스는 인조진피라고 할게요. 아까 이게 인조진피였나요, 그죠? 맞아요. 이거랑 생기기 좀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요, 코끝에 아까 초록색에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면 이것도 그러면 이 정도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 콧대에 쓰는 거, 코끝에 쓰는 거. 콧대, 이불, 그다음에 코끝, 쿠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요. 자가진피랑은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흡수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조진피를 쓴다고 염증이나 구축 증가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얘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실리콘. 이렇게 해서 티어 메이커를 일단 다 만들어 봤는데 이때가 들으면서 PD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 저기 S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걸로만 그럼 수술하면 부작용 확률 정말 적은 건가요? 자, 들어보세요. 아까 부작용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거랑은 또 별개 얘기인 거예요. 코끝 모양이나 이런 어떤 흡수율이나 이제 어떤 부작용, 뛰어난 확률 그런 거에 이제 종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일단 실리콘을 쓰는 이상요 완전 염증이 제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가누경골로 호성형했는데 나는 염증 안 나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확률이 제일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기에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 나는 사실 L자 실리콘을 C에다가 놓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저랑 반대네요. 왜? 저는 이걸 아예 빼고 싶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칸을 하나 만들어서 F 정도로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하신 분들도 이걸로 수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원장님들이 L자 실리콘 썼다고 절대 얘기는 안 합니다. 모르세요. 요즘은 이게 좀 숨겨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사장된 수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거 비율을 어떻게 좀 위험한 발언 아니야? 괜찮아? 아니, 저는 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L자 실리콘 수술 안 할 겁니다. 지인도 안 시킬 거고 제 환자도 L자 실리콘 수술 안 시킬 거예요. F등급. F등급을 만들고 싶다. 원장님은 왜 C를 올리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왜냐면 저게 물론 뚫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재수술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L자를 쓸 때는 개방 수술도 잘 안 해요. 그냥 그렇죠. 비개방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저게 그냥 뿌띠 시술 느낌으로 해준 거면 나중에 내가 재수술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코끝이 뚫고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조금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저는 이거는 C 이상으로 올리면 안 돼, 그래. 이것도 좀 내리니까 이거를 여기로 내릴까? 그런 유로 본다면 이거는 뭐죠? 고어텍스. 재수술하는 입장에서 많이 힘들고 조직 손상이 연대지만 사실 이거는 엄청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수술하는 이제 재수술하신 원장님 경험이 많고 이거를 박리를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D로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거를 지주목으로 썼을 때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주목으로 썼을 때 얘기고요. 약간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만 안쪽에 쓰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흔히 말해서 인식이라고 봤을 때 맞아요. D로 가는 게 낫지 저거 않을까. 두 개를 메인 기둥으로 쓰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생기는 안 것도 좋아요. 전하지만 괜찮을 수도 있지만 뚫고 나올 수 있다. 뚫고 나올 수 있는 거는 D로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고어텍스는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생각이 들고 코끝젤 코끝 재료로. 저는 제 생각에는 B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 큰 사이즈가 아니었으면은 나는 A야. 그치. 여기 작은 사이즈면. BD 사이즈. BD. 근데 엉덩이 진피면 B. 그치? 그러면은 B로 합시다. 어. 그리고 A 이상 가려면 많이 써야 돼. 자주 사용하는 거. 많이 자주 사용하는 거. 아. 저희는 우리 입장이니까. 그래. 우리 우리끼리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거다. 많이 쓴 거 기형골, 자가늑, 맞아. 비중격, 실리콘, 기증등용으로. 맞아. 요거 안에서 다 끝나요, 저희. 맞아. 사용 빈도로 따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불만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제가 호성형 재료 설명을 어떻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 재밌게 하기 쉽지가 않네.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요거는 엄원장과 김원장의 수술 방법에 있어서 제일 이제 되게 우리끼리의 그냥 개인적 의견입니다. 우리 국밥집의 레시피 같은 거야. 아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또 재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충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